안녕하세요. 자녀들을 홀로 양육 중인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화려하게 돌아온 싱글인데요. 혼자서 둘이나 키우는 게 힘들긴 해도 지금이 더 살만하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혼하고 얼굴 폈다면서 다시 시집가도 되겠다는 말을 해준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2번 결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성격 차이로 했던 평범한 이혼이라면 저도 재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지도 모릅니다. 이쯤 되면 아이 둘을 데리고 이혼까지 불사한 이유가 궁금하시겠네요. 저도 처음엔 혼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긴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게 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한다는 맹세까지 했던 남편과 이런 결말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특히 저는 남편과 결혼할 때 결혼식이 거의 축제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지금도 저랑 가장 친한 친구들 6명이 제 결혼식을 빛내줬었죠. 누구보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 결혼식을 올린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보다 연상이었던 남편과 저는 주변에서도 잘 어울린다는 말도 자주 들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제 결혼식을 축하해주면서 각종 이벤트도 많이 준비해줬었습니다. 한 친구는 직접 개사까지 해서 축가를 불러주기도 했답니다. 유독 글을 잘 쓰던 친구 혜미는 편지까지 써서 축사를 해줬었어요. 결혼식 때 축사를 듣고 저는 눈물도 펑펑 흘렸네요. 그때 친구가 읽어준 축사 내용 중에 절 울렸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6명 같은 교복을 입고 하하호호 웃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제각각 다른 옷을 입고 있네. 그래도 우리 마음은 늘 한결같을 거라고 생각해. 친구의 행복이 내 행복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우정을 소중하게 지켜갔으면 좋겠다. 내 친구 조양이 이제는 친구 손이 아닌 남편과 손을 맞잡고 이 험한 세상 잘 살아가길 바랄게. 사랑한다 친구야. 친구의 축사를 듣고 저희끼리 눈물 콧물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좋은 친구들이죠. 제 결혼식이 끝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 둘 시집을 가더군요. 그때마다 저희는 서로의 인생 2막을 축하해줬답니다. 저희끼리 워낙 돈독한 사이다 보니까 부부 동반으로 모임도 자주 갔었습니다. 저희 6명과 남편들의 아이들까지 정말 대인원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때 저도 큰아들과 작은딸을 데리고 같이 펜션으로 놀러 갔어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구들은 서로 모여서 육아하면서 힘든 이야기를 늘어놨었고요. 이제 아이 낳고 유독 힘들어하던 친구가 힘들어하는 목소리로 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나 요즘 이유식 시작해서 내 밥도 못 챙겨 먹어. 애 이유식 먹이고 주방 치우고 나면 또 이유식 할 시간이니까 내가 정말 돌아버리겠다. 한참 손 많이 가는 어린아기를 키우던 친구가 이런 하소연을 시작하면 이미 아이를 유치원쯤 키워놓은 친구가 한마디 거들면서 말했습니다. 야, 그거 금방이야. 나중에 눈 감고도 만들게 돼. 난 그때 직접 만들다가 그냥 사다 먹였잖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까봐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요즘은 이유식 전문 업체도 있어서 훨씬 편하고 그게 더 경제적이야. 너도 동네 한번 알아봐. 서로 육아 꿀팁을 나눠주면서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하다 보니까 남편들끼리도 안면을 트고 서로 친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아내들끼리 친하게 지내다 보니 남편들도 금세 친해지더군요. 밤 11시쯤 되면 아이들도 모두 재우고 거실에 친구들과 남편들까지 둘러앉아서 술도 한 잔씩 했었답니다. 그렇게 모이면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이야기 꽃을 피웠어요. 그때 저는 한 친구를 보면서 지난번에 다녀온 해외여행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야, 경은아, 너 지난번에 남편이랑 해외여행 다녀왔다고 하지 않았어? 어땠어? 너무 좋았지. 우리 괌 다녀왔는데 패키지로 가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지
여행 한번 가는 것도 직접 준비하기 힘들더라. 그래서 그냥 여행사 패키지로 갔다 왔어. 정말? 야, 오랜만에 푹 쉬고 왔겠네. 둘이 신혼 분위기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원래 매일매일 신혼 같았어. 뭐야, 둘이 진짜 닭살이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다 보면 고등학교 시절 생각도 나고 참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웃고 떠들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듯 말하자 한 친구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저한테 말하더군요. 양이 넌 남편 잘 나가는데 뭐가 그렇게 부러워? 일만 하지 말고 한번 놀러 갔다 오면 되지. 부부가 맞벌이하면 충분히 가겠다야. 돈만 벌면 뭐해? 시간이 없는데. 우리는 애들이 둘이라서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해.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휜다 휘어. 중견기업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은 누구보다 회사 일에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유능한 직원으로 좋은 평가도 받았지만 일하느라 늘 바빴습니다. 친구의 말에 남편은 괜히 신경 쓰였는지 한마디 조심스럽게 하더군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양이 좀 쉬게 해줘야 하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래요. 시간 되면 저랑은 못 가더라도 친구들끼리라도 시간 맞춰서 다녀와. 애들은 내가 봐줄게. 정말이야? 당신 혼자서 애 둘을 볼 수 있겠어? 그럼 똥도 예쁜 내 새끼들 당연히 잘 볼 수 있지.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친구들이랑 좀 쉬다가 와. 난 정말 괜찮아. 남편이 저한테 해주는 말을 듣고 친구들은 부러움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정한 남편으로 통했어요. 그래서 부부 동반 모임 때 모이면 친구들이 자기들 남편을 보면서 장난스럽게 한마디를 하기도 했었네요. 당신은 양이 남편 좀 보고 느끼는 거 없어? 또 뭘 느껴? 이것 봐, 이것 봐. 우리 남편은 연애 때 빈말로도 하늘에서 별 따다 준다는 말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말이라도 당신도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이런 말도 못해? 당신 어차피 놀러 갈 시간도 없잖아. 우리 애가 늘 당신만 찾는데 어떻게 놀러 가려고. 으이구, 누가 당장 비행기 타고 날아가겠대?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나도 당신한테 애만 맡기고 못 가, 이 사람아. 한 친구 부부의 대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빵 터지고 말았네요. 서로 장난스럽게 대화를 할 만큼 서로를 잘 알고 지냈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때도 제 남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보고 신난절 챙겨주면서 다정하게 말했어요. 당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신나 보이네. 애들은 내가 챙길 테니까 친구들이랑 편히 놀아. 고마워. 내가 애들 챙기랴 회사 다니랴 친구들 얼굴 보기도 힘든데 당신 덕분에 이럴 때라도 놀아보네. 고마워. 집에서도 밖에서도 한결같이 다정했던 남편을 보면서 저는 참 결혼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밖에 나가면 남편은 더 저를 배려해주던 다정한 남편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은 제 남편을 보면서 어쩜 저렇게 세심하고 다정하냐는 부러운 소리를 자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 덕분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야말로 남편과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정하고 세심한 성격인 남편이 돌변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할 때 남편은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변했거든요. 한 번은 오랜만에 일찍 퇴근한 남편이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달라지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랑 미리 얘기된 수량이 있는데 갑자기 생산이 어렵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회사 신뢰만 깎아먹는 짓인 거 몰라요? 내일 거래처 담당자 만나기 전까지 생산팀에서 책임지고 생산 계획 수립해 놔요. 남편은 회사 일이 생각처럼 안 풀리는지 언성까지 높이면서 화를 내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크게 당황했었답니다. 그래서 잔뜩 화가 난 채 냉수를 들이키는 남편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당신 무슨 일 있어?
방금 전화 잠깐 들어보니까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야? 내가 새로 계약해온 거래처가 있는데 갑자기 생산팀에서 신규 거래처 납기를 못 맞추겠다고 하잖아. 미리 내가 확인까지 다 하고서 계약한 거래처인데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 영업팀은 어떻게 일하라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화낸 거야? 어떡해? 내가 괜히 회사 일로 집에서 언성 높였네. 미안해. 집에선 일로 화내기 싫었는데. 급한 일인데 어쩔 수 없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잘 풀릴 거야. 남편은 잔뜩 찡그렸던 얼굴을 풀고는 아이들을 살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놀랐는데 아이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이 그때 유치원생이라 눈치가 빤한 나이였거든요. 그때 큰아들을 보니까 멀찌감치 서서 남편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거실로 가서 큰아들을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준수야, 놀랐어? 아빠가 갑자기 소리쳐서 미안해. 밖에서 전화 받는다는 게 깜빡했네. 아빠 회사에서 선생님한테 화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 아빠 회사에 선생님이 어딨어? 회사에는 선생님 없어. 아빠가 같이 일하는 친구랑 얘기하다가 큰 소리 친 거야. 내일 그럼 회사 가서 친구랑 화해할 거예요? 그럼 친구랑 싸우는 거 아니라고 아빠가 말했었지? 아빠 내일 회사 가서 친구한테 화내서 미안하다고 할 테니까 준수도 유치원에서 친구랑 싸우면 안 된다. 알았지? 싸우더라도 바로 사과하고 푸는 거야. 알겠어요. 아빠도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요. 약속? 그래. 다 아빠가 준수랑 약속했으니까 꼭 지킬게. 남편은 아들을 달래주면서 상황을 잘 설명해 줬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아이들한테 정말 자상한 아빠처럼 느껴지시죠? 2마리 토끼 잡다가 다 놓친다는 말이 있는데 제 남편은 일도 가정도 다 잡은 100점짜리 남편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진국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 남편도 별 수 없이 변하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던 게 남편은 일 욕심이 누구보다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팀 내에서 실적도 가장 좋았고 연말에 성과급도 동기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 잘하고 돈 잘 벌어다 주는 남편이 뭐가 문제냐고 복에 겨운 소리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죠? 하지만 남편이 바쁘다는 건 집안일에 소홀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강박처럼 양쪽을 다 챙겨왔던 것도 있지만 큰아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점점 커갈수록 남편은 회사 일에 더 집중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영업팀에서 과장으로 있던 남편은 실적을 올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일 욕심이 있어서 일하겠다는 남편이 싫었던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영업팀 특성상 거래처 접대라도 가면 술에 취한 채 들어오는 남편이 싫었어요. 그때도 밤 12시가 넘어 새벽에 들어온 남편은 애들이 자는데도 우당탕거리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새벽에 들어와 놓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말하더군요. 여보, 애들아, 아빠 왔어. 다들 나와봐. 새벽에 애들 다 자는 시간에 만취한 것도 모자라 자고 있던 식구들 깨우는 남편,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전 그때 남편의 고성방가에 깜짝 놀라 제일 먼저 거실로 달려나왔어요. 거실로 나와보니까 남편은 한 손에 검은 봉투를 든 채 비틀거리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다그치듯 말했어요. 여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소리를 질러. 애들 다 자고 있잖아. 뭐? 아빠가 왔는데 애들이 나와서 인사를 해야지. 지금 자고 있어? 왜 그래 또. 화장실 가서 씻고 얼른 자. 빨리. 이건 놔. 애들 어딨어? 아빠가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내가 지들 가르치려고 뼈가 빠져라 이라는데 어딜 못 들은 척하고 잠을 자? 남편은 갑자기 황당한 소리를 하더니 큰아들의 방으로 향했어요. 저는 애들이 잠에서 깰까봐 술 취한 남편을 뜯어 말리려고 애를 썼지만 만취한 성인 남자를 저 혼자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남편은 아들 방문을 벌컥 열고 소리치면서 말했어요.
윤준수, 일어나. 아빠가 왔으면 일어나서 인사부터 해야지. 어디서 잠을 자고 있어? 당신 진짜 왜 그래? 왜 애들한테 술주정이야? 당신 집에서 애들 오냐 오냐 키우니까 아빠가 와도 인사할 줄도 모르잖아. 와, 그때 정말 제가 얼마나 진땀 뺐는 줄 아십니까?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결국 잠에 들었던 아들이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더군요. 그러자 남편은 잠에서 깬 아들을 보면서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 아빠가 아직 집에 안 왔는데 누가 자? 엄마가 잘 시간이라고 해서 잤어요. 아빠 죄송해요. 넌 사내 놈이 엄마 말이면 다 듣는 거야? 넌 입도 없어? 빨리 아빠한테 인사해.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아주 한 번만 더 그래봐.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놓을 거야. 알겠어? 너 앞으로 아빠 집에 오면 자. 술에 취해서 괜한 억지를 부리는 남편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 등을 때리면서 말했어요. 당신 미쳤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자는 애를 깨워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당장 나와. 가서 씻고 당신이야말로 잠이나 자. 당신이 이러니까 애들이 아빠 얘기를 우습게 알잖아. 난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는데 왜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누가 당신을 무시했다고 그래. 당신이야말로 이러는 거 행패 부리는 거야. 왜 새벽에 들어와서 자는 가족들한테 분풀이야. 저는 잔뜩 겁을 먹고 소리도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는 아들을 보자 눈이 돌았어요. 그래서 술주정을 하면서 당당하게 서 있는 남편을 안간 힘을 써서 거실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 미쳤어? 돈은 당신만 벌어? 나도 벌어오잖아.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지금 시간을 봐. 이 시간에 들어오는 당신은 뭘 잘했다고 큰 소리냐고. 술 깰 때까지 복도 있고 싶어? 난 서운해서 그랬지.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내 힘듦을 아무도 몰라주니까 억울해서 그랬다고. 회식도 일의 연장인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억울해? 나도 억울한 거 말해볼까? 난 회사 끝나고 집에 오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씻기고 먹이고 입히느라 엉덩이가 땅에 붙어있을 시간이 없어. 그렇게 억울하면 회식 내가 갈 테니까 당신이 집안일에 애들 보는 것까지 다 해봐. 누가 일을 바꾸자고 했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요새 일이 힘들어서 그랬어. 당신 고생하는 거 다 알지. 당신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는 거 아는데 당신만 힘들게 버티는 거 아니야. 알긴 해? 요즘에 당신 입으론 나 고생하는 거 안다면서 행동하는 건 전혀 안 그래 보여. 미안해. 내가 고가 평가 시즌이라서 예민해서 그랬어. 이제 술이 좀 깨? 얼른 화장실 가서 씻고 준수한테 가서 달래줘. 애 놀래서 토끼 눈 뜨고 앉아있더라. 정말? 어떡해? 아휴, 어떡하냐. 일단 빨리 씻고 가서 애 좀 달래줘. 당신 지금 술 냄새, 담배 냄새 엄청나. 제가 남편 등과 팔을 찰싹찰싹 때리면서 말하니까 정신이 좀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온 남편은 거실 벽시계를 보고 놀란 듯 보였어요. 정말 남편 행동에 온 가족이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화만 잔뜩 내다가 정신 차리고 아들을 달래주더군요. 그걸 보는데 남편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싶더라고요. 일 욕심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점점 더 일에 집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고가 평가를 매년 잘 받아놔야 승진에 유리하다며 잔뜩 예민해졌었어요. 남편 회사에서 고가 평가하는 시즌만 다가오면 저까지 덩달아 바짝 긴장하게 되더군요. 그렇다고 남편이 일을 못해낸 줄 아십니까? 회사에서 매년 꾸준히 연봉도 인상될 만큼 능력을 인정받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매일 불안해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밑에서 얼마나 치고 올라오는 줄 알아? 매년 신입사원들 쏟아지니까 위에서는 압박 주는데 정말 나도 미치겠다, 미치겠어. 물론 남편을 완전히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한창 심할 때는 남편이 일로 통화를 하다가 집안에서 욕설을 내뱉었던 적도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답답한 마음에 남편을 보고 화를 내면서 말했답니다. 당신 회사에 신경 쓰는 만큼 식구들 신경 써본 적 있어? 예전에 안 그랬잖아. 요즘 대체 왜 그러는데? 애들이 집에서 잘 놀다가 당신 오는 소리만 들리면 방에 다 숨는 건 알아? 제발 회사 신경 쓰는 거 반만 집안에 쏟아봐.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겠다. 정말 오죽하면 남편한테 제가 이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어지간하면 저도 집에서 바가지 긁는 아내는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의 아나무인적인 태도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바가지 긁는 소리를 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좀처럼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큰아들이 11살, 작은 딸이 9살이 될 무렵까지도 남편은 집안에서 거의 독불장군이었습니다. 진짜 그때 남편 모습은 가족은 뒷전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금전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고 있었고 남편도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로 월급을 전부 맡겼기에 부족한 건 없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면서 승진에 눈이 멀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승진에 눈이 멀면서 점점 이상해져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말이라서 남편 정장 마이를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글쎄 주머니에서 작은 립스틱이 잡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거실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쫓아가서 누가 두어 번 쓴 듯한 립스틱을 던지면서 소리쳤어요. 당신 이거 뭐야? 이게 뭔데 주머니에 있어? 이게 뭔데 난리야? 주말에 나도 좀 쉬자. 당신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게 뭔지 확인이나 하고 말해. 벼랑간 화를 내는 저를 보던 남편은 제가 던진 걸 확인했습니다. 그때 제가 남편을 향해서 던진 게 립스틱이라는 걸 눈치챈 남편은 토끼 눈을 뜨면서 말하더군요. 이거 내가 술 마시다가 라이터인 줄 알고 챙겼나 봐. 나 이거 진짜 모르는 거야. 정말이야.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거래처 사람들이랑 뭘 어떻게 마시길래 주머니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거래처 사람들이랑 맥주집에 갈 수는 없잖아. 바에서 가볍게 한잔하다가 누가 놓고 간 걸 챙긴 것 같아. 진짜야. 당신 나 못 믿어? 믿을만 해야 믿지. 당신 요즘 행실만 보면 꼭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아. 결혼 초기에 식구들 챙기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믿어? 나 월급도 한 푼 빠짐없이 당신 전부 주고 있는데 내가 다른 짓 할 게 뭐가 있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짓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니까. 나 요즘 간당간당해서 보너스에 성과급까지 없어져서 진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어. 당신이랑 애들 넉넉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제발 나 좀 믿어줘. 남편은 제가 던진 립스틱을 보고 당황했는지 억울하다면서 해명하기 바빴습니다. 남편 말대로 보너스의 성과급까지 사라졌던 때라 남편이 누구보다 회사 일에 예민했어요. 그래도 월급은 한 푼도 빠짐없이 보내던 남편이니까 저는 남편을 믿었던 겁니다. 딴 짓을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순진하게 저는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날의 일을 해프닝으로 넘겼죠. 그렇게 남편은 일에 몰두했었고 그 결과 남편은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하던 부장 승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남편이 원하는 걸 이루니까 같이 기뻐했어요. 한동안 남편은 여기저기 한턱 내면서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사람들과 회식하던 남편이 대뜸 전화해서 저한테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부장 승진했다고 팀원들이 우리 집으로 뒤풀이 가자는데 지금 좀 갈게. 뭐? 지금 온다고? 미리 말을 해야지.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겠다는 거야. 에이, 괜찮아. 우리 이미 밖에서 많이 먹었으니까 그냥 마른 안주 몇 개만 꺼내놔. 그럼 나 지금 술 사서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갈게.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대뜸 회사 사람들 우르르 끌고 집에 온다는 남편의 전화에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주부들이라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공감하시죠?
냉장고를 열어서 간단하게 오뎅탕을 끓이고 남편이 말한 마른 안주를 직접 사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곧 들어온 남편 손에 있던 술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팀원들이랑 한 5명이 같이 왔었는데 딱 봐도 말단 직원으로 보이는 직원이 술을 박스째로 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저를 보면서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신이 나서 말하더군요. 여보, 나왔어. 술 넉넉히 사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치킨 시켜서 알아서 먹을게. 재수씨, 저희 와서 싫으신 거 아니죠? 축하해 주려고 온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술에 취해서 말하는 남편을 보는데 저는 화가 났지만 같은 팀원들까지 있어서 꾹 눌러 참았습니다. 승진해서 신난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벼랑간 시작된 술판에 정말 정신이 없었네요. 그래도 남편 회사 사람들이니까 부족한 건 없는지 챙겨주려고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5명쯤 온 팀원 중에 말단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자 직원이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술만 마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서로 나이차가 있다 보니까 못 어울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잠시 뒤 다른 직원들과 남편이 담배를 피고 오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단 직원만 남겨두고 전부 나가더군요. 그 직원들이 나가니까 집안이 좀 조용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혼자 남은 직원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안주 부족하진 않아요? 뭘 좀 해줄까요?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사모님. 사실 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온 거예요. 네?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시길래 그렇게 비장해요?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표정까지 비장해진 직원을 보니까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그 남자 직원은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더니 저한테 그 쪽지를 건네면서 말하더군요. 사모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 쪽지 확인해 보시고 이 전화번호 꼭 조사해 보세요. 저 지금 취한 것도 아니고 정신 멀쩡해요. 제가 사모님 인생 구제해 주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 말 꼭 명심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믿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거 쪽지 꼭 간직하세요. 분명 저한테 감사하다고 꼭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꼭 부장님 뒷조사 해보세요. 꼭이요. 뜬금없이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는 남자 직원을 보고 저는 황당했습니다. 뭘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담배를 피고 돌아온 남편과 다른 직원들 때문에 더 물어볼 수가 없었죠. 잠시 조용했던 집안이 다시 시끌벅적해졌어요. 저는 그때 술판이고 뭐고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남자 직원이 준 쪽지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몰래 쪽지를 확인했어요. 그 종이에는 번호가 2개 적혀 있었는데 남자 직원의 번호와 제가 조사해봐야 될 번호가 적혀 있더군요. 그 번호가 제 머리를 떠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저한테 큰 의무만 남긴 술자리가 끝나고 저는 밤잠까지 설치고 쪽지에 있던 번호만 떠올랐습니다. 제 폰에 저장된 번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공중전화를 찾아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번호는 노출하고 싶지 않아 길가에 있던 공중전화를 찾아갔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자 신호음이 가더군요. 그리고 곧 전화를 받은 낯선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툭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그 번호의 주인은 낯선 여자였어요. 심지어 목소리만 들어도 젊은 여자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혹시 그 남자 직원이 저한테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걸 알리려고 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너무 당황한 저는 뭐라 말도 못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 뒤를 파기 시작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때 남편 옷에서 나온 립스틱도 의심스럽더군요. 그때는 남편이 외도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전날 과음한 남편은 아침까지 술이 안 깬 것 같다면서 마침 집에 차도 두고 갔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차에 있던 블랙박스를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블랙박스에 뭐가 찍혀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 작은 블랙박스에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찍힌 영상들을 보고 경악했어요. 남편이 딱 봐도 어려 보이는 아가씨랑 팔짱을 끼고 연인처럼 다정하게 차로 걸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던 겁니다. 심지어 차에 타고 나서 둘이 나눈 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오빠, 오늘 집에 갈 거야? 오늘은 가야지. 와이프가 요즘 늦게 온다고 난리치니까 당분간은 눈치 좀 봐야 할 것 같아.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친정 간다니까 그때 은미 집으로 갈게. 진짜? 그럼 우리 그때 맛있는 거 해먹자. 오빠 와이프는 요리도 못한다면서 내가 실력 발휘 좀 해볼게. 얼굴도 예쁘고 요리도 잘하고 대체 못하는 게 뭐야? 내가 널 먼저 만났으면 너랑 결혼했을 거야. 애들 때문에 살고 있지. 애들만 없었어도 당장 이혼했을 거야. 둘이서 아주 다정하게 저를 욕하고 있던 겁니다. 그동안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블랙박스를 한참 보니까 그 여자는 바에서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이 자주 드나드는 바가 딱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엄청난 사실을 숨긴 채 남편이 핸드폰 패턴을 푸는 걸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패턴 누른 걸 유심히 지켜보고 남편 잘 때 패턴을 풀어서 보려던 작전이었죠. 그런데 의외로 패턴은 간단하더군요. 이 바보 같은 유형은 패턴이 그냥 기획자였습니다. 지문 불편하다고 패턴으로 하더니 참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남편이 잠들기만을 기다렸고 잠든 걸 확인한 저는 남편 휴대폰 잠금을 풀고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는 상상 초월하는 문자들이 있더군요. 김은미라고 저장된 여자와 낯뜨거운 문자들을 주고받고 있던 겁니다. 손이 덜덜 떨릴 만큼 충격적이었지만 저는 우선 그 문자 내용들을 전부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보냈어요. 낮에 미리 블랙박스 영상도 전부 컴퓨터에 옮겨둔 상태였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몰래 복수를 계획했어요. 저는 우선 저한테 쪽지를 준 남자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지한 목소리로 그 직원한테 물었어요. 이걸 왜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그동안 부장님한테 쌓인 거 많은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파렴치한 부장님한테 지금 복수하는 겁니다.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부장님 때문에 퇴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뭐라고요? 부장님 승진하려고 물불 안 가리던 사람이에요. 워낙 실적 좋은 직원이라 회사에서도 힘이 세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영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말을 안 듣거나 문제 일으키면 가만두고 보지도 않았어요. 화를 내면서 발로 정강이를 차고 폭언까지 마구 일삼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 불러내서 대리운전 시킨 적도 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저 부장님 술값으로 138만 원 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결제한 술집이 부장님 상간녀가 사장으로 있던 술집이었어요. 거기 직원이 아니고 사장이라고요? 젊은 여자 같았는데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그 술집 부장님이 그 여자한테 차려준 거예요. 제가 술 취한 부장님 데리러 갔다가 정확히 들었어요. 그동안 집에는 월급 400만 딱 주고 나머지 상여금 성과급 전부 그 여자한테 썼다니까요. 남편이 월급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그동안 월급이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됐는데 저한테는 400만 원만 보냈던 겁니다. 심지어 상여금의 성과금이 경영 악화로 안 준다고 하더니 그 돈은 전부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옆에서 그냥 두고 보다가 이제 악에 받쳐서 저한테 알려준 직원한테도 황당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억울했으면 회사에 신고하면 됐잖아요. 왜 저한테 이러는 건데요? 부장님이 맨날 저한테 했던 말이 자기 말만 잘 들으면 승진시켜준다는 말이었어요. 나만 따라오면 앞이 창창하다고 하더니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데 제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요? 일단 알겠어요.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다려요. 저는 그렇게 그 직원과 짧은 대화를 끝내고 곧장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친구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미경아, 너 지금 뭐해? 나 일하지. 너 뭐야? 지금 울어? 나 어떡해? 남편이 있잖아. 친구는 제 말에 놀라서 캐물었고 저는 그동안 보고 들은 걸 전부 다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뭐? 지금 그게 진짜야? 야, 조양이, 너 정신 차려. 이제부터 증거 싸움이야. 내가 흥신소라도 알아볼 테니까 넌 네가 모은 증거 잘 챙겨놔. 단호한 친구의 말에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 친구와 같이 남편 뒤를 털어보니까 정말 가관이더군요. 그동안 비자금까지 만들어서 상간녀 오피스텔에다가 밥까지 전부 직접 다 얻어준 겁니다. 이게 지금 믿어지십니까? 저는 남편이 그동안 일에 미쳐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여자한테 미쳐있던 거였어요. 심지어 서로 만난 기간도 1년이 넘었더군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보고 얼마나 재미를 봤을지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친한 친구들이 전부 남편 놈의 외도를 알게 됐고 다 같이 복수를 하자면서 뭉치게 됐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친구들의 남편까지 합세해서 상간녀가 있던 바로 향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저는 상간녀를 보면서 술부터 주문했죠. 여기 로얄 살루트 3병만 주세요. 어머, 오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고급 술을 드시네요. 네, 아주 기쁜 날이니까 빨리 깔아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비싼 술을 주문하니까 헬렐레한 표정으로 상간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술을 잘 마시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갔던 것도 있었죠. 고급진 술이 나오고 친구들과 남편들까지 한 잔씩 마시기도 하고 몰래 얼음통에 버리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술을 시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상간녀가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손님, 지금 로얄 살루트가 다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마신 것도 비용이 좀 많이 나올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돈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로얄 살루트 다음으로 비싼 술 가져와 봐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간녀가 걱정한 이유는 그날 저희가 다 같이 시켰던 술값이 한 1,500만 원치 됐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참고로 술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친구들과 남편들까지 제 복수 도와준다고 비싼 술을 조금씩 마시는 척하고 얼음통에 다 버려버리고 있었어요. 술을 마시는 것보다 복수하겠다는 일념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술값 많이 나오라고 안간힘을 쓰면서 술을 없애고 있었죠. 그리고 슬슬 술을 먹어 치울 만큼 먹었을 때쯤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여보, 난데 나 오늘 모임 있다고 했잖아. 나 여기 주소 보낼 테니까 여기 와서 술값 좀 결제해줘. 나 카드 하나도 안 가지고 왔네. 뭐? 정신을 어디 두고 다니는 거야? 지금 어딘데? 문자 보냈으니까 확인해봐. 그때 문자를 확인한 남편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거기 어떻게 간 거야? 거기 금액도 비싼데 왜 거길 갔어? 왜? 내가 뭐 못 올 곳이라도 왔어? 부장 사모가 이 정도도 못 마셔? 됐고, 와서 술값이나 결제해.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놀란 남편의 목소리 들으니까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도착한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저까지 3자 대면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남편이 상간녀한테 계산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확인한 남편은 놀란 목소리로 절 보고 말했어요. 뭘 마셨길래 1,500만 원이 나온 거야? 당신 미쳤어? 당신은 술도 못 마시잖아. 맞아. 나 술 못 마셔서 다 버렸어. 뭐? 버렸다고? 그래. 버렸다고 이 양아치 새끼야. 지금 당신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양아치? 뭘 그렇게 벌벌 떨어? 여기 어차피 네가 전현한테 차려준 가게잖아. 내가 모르고 왔을 것 같아?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제 말에 놀란 남편은 들고 있던 계산서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걸 보니까 참 한심하더군요.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들이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석준 씨,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저 어린 년하고 바람난 거예요? 내 친구가 부장 달게 해주려고 그동안 현모양처처럼 내조한 공도 모르고 이런 뒤통수를 치신 거예요? 전현이랑? 오늘 저희가 제대로 내 친구 복수하려고 모였는데 이거 몸 좀 풀어야겠네.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뭘 잠깐이야. 얘들아, 시작하자. 친구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구석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숨어있던 상간이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가게 테이블을 뒤엎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제대로 참교육을 시작한 친구들은 미리 봐둔 CCTV가 없던 주방 쪽으로 가서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아! 네가 내 친구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어? 가정 있는 남자를 건들 거면 이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그렇게 5분 정도 주방에서 응징을 당하던 상간녀는 머리가 아주 산발이 된 채 홀로 나왔습니다. 꼬라지를 보아하니 립스틱은 다 번져 있었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벌써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겁에 질린 상간녀는 절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헤어질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너도 참 비위가 좋다. 남의 남자 데리고 그러고 싶었냐?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니? 저는 화난 목소리로 상간녀한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벌벌 떠는 남편을 보고 협박하듯 소리쳤어요. 당신 봤지? 저게 유부남 꼬신 대가야. 당신도 이제 느껴봐야지. 여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애들도 있는데 우리끼리 풀자. 난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어. 너 같은 건 아빠로 두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네 복수는 내일 회사 가보면 알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나 내일 가서 두 눈으로 꼭 봐. 여보, 제발. 나 힘들게 승진한 거 잘 알잖아. 웃기고 있네. 여자한테 미쳐 있었으면서 무슨. 이 더러운 손 치워. 개뜸 제 팔을 잡는 남편을 저는 냅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술집을 나와버렸죠. 저는 다음날 회사로 가서 남편의 비리가 담긴 자료를 전부 보여줬어요. 남편의 불륜과 그동안 회사 부하 직원들을 괴롭혀 오던 걸 회사에 전부 고발한 겁니다. 남자 직원의 도움으로 회사에서 저질렀던 남편의 만행까지 전부 회사에 넘길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증거가 너무 구체적이라서 회사에서 남편을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퇴직한 그 직원들까지 일일이 다 전화해 남편의 비리와 갑질을 다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조사하던 회사 측에서는 모든 게 다 사실로 증명되면서 결국 남편을 해고하더군요. 결국 해고 통보를 받은 남편은 저를 원망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부장 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면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제 우리 뭐 먹고 살 거야? 우리? 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가 우리야? 이제 너랑 난 남남이야. 네가 바람핀 그 순간부터 남남이었어.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 살지. 오죽했으면 부하 직원이 제발 복수 좀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했겠냐? 내가 알아보니까 그동안 야금야금 집안 재산 빼돌려서 상간녀랑 잘 붙어먹었더라. 난 법적으로 다 시시비비 가릴 거니까 딱 기다려. 너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아주 오장육부까지 다 털어줄 거야. 넌 조강지져 버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한번 제대로 당해봐. 그래, 이참에 갈라서 진짜 지긋지긋하다. 남편 놈은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지 되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직원들한테 손가락질까지 받으면서
회사를 떠나야 될 처지였습니다. 회사에 짐을 싸러 간 날 그 남자 직원이 남편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야, 윤석준, 이거나 받아라. 하면서 정수기에 물을 받아 남편 얼굴에 시원하게 뿌려버렸대요. 저도 몰랐는데 남자 직원이 전화해서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 놈이 끝까지 뻔뻔하게 소리치면서 말했다고 하더군요. 너 지금 부장한테 무슨 뭔 짓거리야? 부장 주호하고 계시네. 회사에서 잘린 주제. 앞으로 인생 똑바로 살아. 알았어? 그동안 내가 너한테 지불했던 뭐 술값 노동비 다 청구할 거니까 돈이나 준비해둬라.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시원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려고 전화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 저도 남편 놈한테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권까지 전부 소송을 통해서 되찾았답니다. 그리고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소송을 걸어 제대로 복수했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남편 놈 백수되니까 그 상간녀도 결국 남편을 버리더군요. 그런 여자들 뻔한 거 아닌가요? 돈 있을 때야 그런 여자들이 붙어있지 빈털털이 된 남편에게 붙어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지 버림받았다고 저한테 울면서 전화까지 했답니다. 여보, 나 그 여자한테 당했어. 오피스텔 가게까지 전부 처분해서 튀었다고.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고?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리려고 이혼하겠다면서? 나 지긋지긋하다며? 나 정말 공사당한 거야. 나 모르겠어? 그 여자가 나 잘리니까 개차반 버리듯이 버리더라니까. 네 수준이 딱 그 정도야. 알겠냐? 나한테 이럴 시간에 그 여자 뒷공문이 잡으러 가던지 해. 나 한 번만 봐줘. 제발. 나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게.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가서 네 돈 들고 튄 여자나 잡으세요.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혼 소송까지 끝나고 전 남편이 된 주제에 상간녀한테 뒤통수 맞았다고 울면서 전화했더라고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결국 백수신세가 된 남편은 술 퍼마시면서 폐인처럼 지낸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혼이 확정되고 2달밖에 안 지나서 그런지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인간답게 살길 바랄 뿐이에요. 남편하고 지낸 1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희로애락이 있었지만 이런 허망한 결말일진 몰랐습니다. 하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는 멍청한 놈이랑 사느니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아내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도 미련도 없답니다.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들과 이사도 하고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 제가 이런 사연을 왜 썼을까 궁금하시죠? 제발 한번 결혼했으면 다른 이성 보기를 돌같이 하길 바라는 마음에 보냈어요. 조강지쳐 버린 대가가 이 정도인데 정말 바람피고 싶으십니까?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잊는다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이들은 전 남편 없이도 아주 잘 크고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사실을 알려야 하잖아요. 상처받을 아이들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면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길 바라겠습니다. 험한 세상에 가족만큼 든든한 울타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옆에 있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